자, 안녕하세요. 패턴 리커그니션 오늘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좀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편으로 미리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 프리리퀴짓에 해당하는 사전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기초적인 linearly separable 한 observation이 구성된 경우, 그 다음에는 linearly 완벽하게 separable 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이제 세 번째 강조를 하고, 제일 끝으로 이제 우리가 linearly non-separable한 경우에 non-linear한 방법을 이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성하는 방법을 네 번째 강좌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노멀 벡터인데요. 자, 노멀 벡터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이러한 하나의 평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평면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각도도 다양할 수 있고, 이제 이 평면이 3차원 공간 속에 놓인 모습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 평면 하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멀 벡터라는 것은,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The normal vector, often simply called the normal, to a surface is a vector which is perpendicular to the surface at a given point. 자, 노멀 벡터라는 것은 노멀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노멀 벡터 to a space. 자, 어느 한 평면에 대한 노멀 벡터,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요. 벡터, 자, 이것은 하나의 벡터인데, which is perpendicular to the surface. 자, 이 평면에 직교한다고 합니다. 직각을 이루고 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각을 이루고 있죠. At a given point, 어느 한 특정한 점에서 이 평면의 직각인 이 벡터를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n이라는 벡터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이니까 이제 이 엘리먼트가 하나, 둘, 셋, 세 개로 구성되어 있겠죠. The unit vector obtained by normalizing the normal vector. 자, 이 normal vector를 normalizing 하면, 자, normalizing 한다는 얘기는 dividing a non-zero normal vector by its normal vector norm. 자, 벡터 놈으로 그 non-zero normal 벡터를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벡터 놈이라는 얘기는 그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제 이 노멀 벡터를 그것에 이제 여기 벡터 놈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이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유닛 벡터를 의미한다. 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is the unit normal vector. 이러한, 그렇죠, 유닛 벡터이면서 이 평면의 직각인 그 벡터를 유닛 노멀 벡터라고 한다. often known simply as a unit normal. 자, 유닛 노멀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자,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Care should be taken to not confuse the term vector norm. 자, vector norm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벡터 놈이란 말과 노멀 벡터는 다르다. 노멀 벡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퍼펜디큘러한 벡터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노멀라이즈드 벡터란 말과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노멀라이즈드 벡터는 그냥 벡터의 길이가 1이면 그런 벡터는 다 노멀라이즈드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노멀 벡터라고 하는, 즉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한 플레인이 있는데 이 노멀 벡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A normal vector to a plane specified. 자, 이 플레인이 어떤 플레인이냐면, 자, 이러한 수학식으로 이루어진 플레인이라고 하자. 자, 3차원 공간이니까 이제 좌표가 3개 있는 거고요. 사실은 4차, 5차가 돼도 상관없고 2차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벡터가 우리가 이런 것을 implicit 벡터라고 하죠. 예, implicit 벡터,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왼쪽에 몰고 오른쪽에 이제 0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다음과 자, 이 수학식은 이제 평면의 수학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이 노멀 벡터는 여기서 바로 이 x, y, z 앞에 있는 개수 a, b, c. 자,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이 노멀 벡터다. 여기서 이 a, b, c는 그레디언트를 의미한다. 그레디언트라는 얘기는 first derivative 각각 이 f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을 때는 a, y로 미분했을 때는 b, z로 미분했을 때는 c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first derivative라고 생각하시면 derivative 미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된다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노멀 벡터의 정의를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노멀 벡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플레인의 수학식은 어떻게 찾느냐, 이 평면의 수학식은 어떻게 찾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멀 벡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어느 한 점 x of 0, y of 0, g of 0에서 이런 노멀 벡터를 가질 때 이 노멀 벡터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 평면을 수학식을 어떻게 찾느냐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equation of a plane with normal vector n passing through the point. 자, 이 점 is given by. 자, 다음까지 주어진다. 자, 이 normal 벡터를 앞에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점을 찍었는데 이건데 inner product, dot product, 즉 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x of 0, y 빼기 y of 0, g 빼기 g of 0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학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학식이 바로 이 평면에 대한 수학식이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멀 벡터만 알면 이 평면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노멀 벡터에 대한 정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벡터는 뭐라고요? 어느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의 어느 한 점에서 이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내뻗은 이 벡터, 이 n을 노멀 벡터라고 한다. 자, 그런 얘기네요. 자, 이번에는 constraint optimization, 즉 최적화 문제인데 제약 조건이 붙은 최적화 문제에는 늘 이 듀얼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듀얼리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어떤 수학식을 풀기 어려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좀 풀기 쉬운 옵티미제이션 문제로 바꿀 텐데요. 자, 듀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듀얼리티라는 건요. In optimization theory, 자, 최적화 이론에 보면 duality is the principle that an optimization problem can be viewed from two perspectives. 자,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최적화의 문제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자,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듀얼리티라는 것은, 자, 두 가지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프라이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 이게 두 개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the upper bound of the dual problem becomes a lower bound of primal problem.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lower bound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 듀얼 프로블럼의 upper bound와 같다. 가장 큰 값과 이제 만나게 된다. 뭐 좀 이게 애매한 얘기를 적어놨는데. 밑에 이제 좀 더 예를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왜 가지고 이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바라보자고 하면은 either way of solving problem may be easier to solve. 자, 둘 중에 하나는 더 쉬워지게 돼 있어요. In terms of less computation. 자, 계산량이 훨씬 작아져서 훨씬 쉽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죠. 이 사실은 듀얼리티라는 개념은 옵티미제이션에서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난 리니어 옵티미제이션이 있는데, 자, 옵티미제이션을 크게 보면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그다음에 난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 그냥 뭐 프로그래밍이란 말도 씁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난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LP, 난 LP 이렇게 부르는데, 자, 둘 다 이제 듀얼리티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밑에 있는 예는 LP 문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듀얼리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뭔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 제가 좀 설명하면 되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페서 정이라는 사람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 레스토랑에는
샐러드와 죄송합니다.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이제 판매합니다. 자, 근데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 샐러드를 하나 팔면 이윤이 $50가 남아요. 50센트가 남는다고 합시다. 스테이크를 하나 팔면 뭐 120센트가 남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윤이 얼마만큼 난다. 하나 팔면 얼마씩 이윤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샐러드와 스테이크를 만들려면 솔트와 페이퍼가 필요한데 샐러드 만들 때 솔트는 뭐 2유닛만큼 들어가고 스테이크를 팔 때는 4유닛만큼 들어간대요. 그 다음 샐러드를 팔 때 페퍼도 필요한데 이것이 3유닛, 1유닛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솔트가 현재 우리가 지금 얼마의 양을 갖고 있냐면 80유닛만큼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페이퍼는 또 60유닛만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보세요. 샐러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솔트, 페이퍼 다 필요하고 스테이크 만드는데 솔트, 페이퍼 다 필요해요. 근데 솔트의 양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페이퍼의 양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이 솔트와 페이퍼를 사용해서 샐러드를 몇 개, 스테이크를 몇 개 만들어 팔면 우리의 이 총 이윤이 가장 크게 되느냐?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즉 우리의 결론, 어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떤 decision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choice variable은 샐러드를 몇 개, x1개, 스테이크를 몇 개, x2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어느 한쪽을 너무 많이 만들면 다른 쪽을 좀 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뭐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총 이윤을 최대화시키느냐. 자, 이런 아주 전형적인 경영학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LP 문제를 포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프로핏이 50과 120이니까 우리는 토탈 프로핏이 50 곱하기 x1 더하기 120 곱하기 x2 이게 이제 토탈 프로핏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최대화하려고 하고요. subject to 자, 이런 제약 조건이 붙어 있네요. subject to의 약자로 적혀 있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솔트와 페퍼의 양이 한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샐러드를 x1개 만드니까 x1개의 샐러드를 만들면 솔트가 2x1 필요하고요. x2개의 스테이크를 만들면 4x2만큼의 솔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트 필요한 양의 총량이겠네요. 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8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퍼의 총량은 이제 3x1 더하기 1x2가 6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x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즉 우리는 맥시마이즈 프로핏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니어라고 하는 얘기는 x1, x2가 전부 다 1차식이고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서 다 더해진 식이고요. 컨스트레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리니어 함수로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혹은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부릅시다. 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듀얼 프로블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닥터 정에게 돈을 내고 솔트와 페이퍼를 사려고 한다고 한번 해보죠. 자, you want to buy Professor Zhang all salt and pepper with a proper price. 솔트와 페이퍼를 다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솔트를 그리고 페이퍼를 단가 얼마에 주고 사야 될까 그걸 고민한다고 합시다. proper price. How would you determine the unit price of salt U1 and the paper U2? 자, 이것을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사실 결론은 이제 이 질문이 듀얼 프로블럼을 만들 텐데 사실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 듀얼 프로블럼의 문제를 푼 거나 마찬가지고 듀얼 프로블럼의 문제를 풀면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이
닥터 정의 그 문제를 여기 다시 적었고요.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걸 풀면 이제 답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건 밑에는 이제 엑셀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결국은 여기도 뭐 자세한 것은 볼 필요 없으시고, 여기 x1이 답이 0이고 x2가 답이 20이랍니다. 그래서 답은 x1은 0이고 x2는 20이랍니다. 자, 이게 답인데, 제가 위에 뭘 좀 적어 놓고 밑에 이제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듀얼 프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듀얼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프로핏을 그냥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으면 이 제약 조건이 없었으면 뭐 샐러드도 무진장, 그죠? 스테이크도 아주 많이 그냥 무한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제약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솔트와 페이퍼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80과 60밖에 없어서 마음대로 못 만드는 거죠. 뭐 아주 많은 샐러드와 아주 많은 스테이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고량이 솔트의 재고량과 페이퍼의 재고량이 좀 늘어나면 우리의 토탈 프로핏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물론 이건 인벤토리를 조금 늘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80을 81로 증가시켰을 때, 1단위 증가시켰을 때 이 토탈 프로핏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U1입니다. 이 U1이 그 답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 U1이라는 듀얼 프라이스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을 61로 증가시키면, 1단위 증가시키면 프로핏이 또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게 바로 이 U2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이 듀얼 프라이스고요. 자, 그래서 이 듀얼 프라이스를 사실은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는 걸 풀고 나면 듀얼 프라이스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값입니다. 30과 0. 자, 이게 이제 30이고 이게 0이라는 사실을, 자,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까지는 이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듀얼 프로블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듀얼 프로블럼 뭐였냐면 아까 여러분의 문제였고요. 솔트와 페이퍼의 가격을, 단가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자,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80, 여기 지금 아까 위에 있는 문제에서요. 위에 있는 문제에서 이 80 유닛의 이 솔트를 사야 되니까 아까 제가 U1, U2라고 했죠. 사실은 이 U1, U2가 듀얼 프라이스입니다. 사실은 단가라는 거죠. 단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왜 단가의 개념이냐면 80이 1만큼 탁 증가하면, 델타 1만큼 증가하면 이 토탈 프라이스가 U1만큼 증가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솔트 1유닛의 가치는 그 토탈 프로핏의 증가량이 되겠죠. 토탈 프로핏의 증가량, 요만큼이 이 솔트 한 유닛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의 단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80유닛의 솔트를 사면 우리는 단가를 이만큼 지불해야 되고요. 80U1만큼. 그 다음에 60유닛의 페이퍼를 사고 나면 60U2만큼의 단가를 이제 곱해서, 60 곱하기 단가 U2를 곱해서 돈을 내어서요. 총 요 비용은 우리가 이제 총 지불해야 될 돈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싸게 살려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무진장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솔트와 페이퍼를 이용해서 이 2와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 솔트 2유닛, 페이퍼 2유닛을 사용하면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서 단가를 50만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U1이 그 단가라고 한다면 그 단가이자 솔트 1유닛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U1 더하기 3 곱하기 U2가
그 닥터 정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토탈 프로핏 50보다 크게 쳐줘야지 아마 닥터 정은 여러분에게 이 솔트를 팔 겁니다. 아마. 그죠? 솔트와 페이퍼를 팔 겁니다. 그러니까 U1은 지금 솔트의 가격, U2는 페이퍼의 가격이고요. 2U1, 3U2라고 하면 요 샐러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솔트와 페이퍼의 양이고,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솔트와 페이퍼의 가치는 50보다 크게 쳐줘야지 여러분이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닥터 정이 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족시켜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보면 스테이크입니다. 이번에는 4하고 1. 그래서 4U1 더하기 1U2를 한 것이 120이라는 것을 더 넘어서야지 닥터 정이 이제 팔려고 한번 생각해 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듀얼 프로블럼인데, 자, 인트레스팅 하게도 이 문제를 풀고 나면 U1, U2의 옵티멀한 값은요. 이게 이제 30과 0이 됩니다. 이 30과 0이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30과 0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여기는 이제 듀얼 프라이스가 있겠죠. 아까 여기 듀얼 프라이스 U1, U2라고 제가 적고 풀었듯이 여기는 이제 X1, X2라고 하는 이 프라이멀의 또 듀얼 프라이스가 있겠죠. 이 듀얼 프로블럼에 또 듀얼 프라이스가 있겠죠. 자, 이 X1, X2가 바로 이 프라이멀 솔루션의 이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0하고 20이라 나온 것이 바로 이 X1, X2라는 값의 어떤 값이 밝혀진 값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푸는 것과 듀얼 프로블럼을 푸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니어 프로그래밍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제 내용을 이해해서 이렇게 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하나씩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주 기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문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좀 지우고 나서요. 그냥 문제만 깨끗이 적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만약에 프라이머리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둘 중에 어떤 것을 프라이멀, 어느 쪽을 듀얼이라 불러도 괜찮은데 뭐 한쪽이 프라이머리고 한쪽이 듀얼인데 하나는 맥시멈이고 하나는 미니마이즈 문제다.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문제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맥시마이즈 문제, 이게 지금 프라이머리인 경우죠. 자, 여기서 i번째 constraint의 inequality.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constraint, 두 번째 constraint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경우 아닙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옆으로 가보세요. i번째 variable ui의 range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문제는 u1, 자, 애초부터 이 constraint에 숨겨져 있는 constraint가 u1도 0보다 크고 u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문제로 바꾸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제 constraint, 그러니까 여기 이제 constraint가 전부 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것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constraint의 부등호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알아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아까 제가 숨겨져 있지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j번째 variable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variable이 있는데 xj라고 한다면 그 j variable이 부호가 다 0보다 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j번째 constraint. 그래요. 이 변수의 숫자만큼 constraint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constraint를 어떻게 알아? 0보다 크거나 같게 알아.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1, x2고 여기에 이제 u1, u2라는 constraint마다 하나씩 듀얼 베리어블이라 부를 수 있겠죠. 듀얼 베리어블이 있으면 이 듀얼 베리어블을 이제 다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멀 문제의 오리지널한 프라이멀 베리어블이 x1, x2이기 때문에 듀얼 프로블럼에서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가 땅땅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다음 숫자 쓴 걸 한번 보시면요. 여기 80, 60이 여기 80, 60으로 와 있고요. 여기 50, 20이 여기 50, 20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 4가 여기 2, 4로 와 있고요. 여기 뭐 3, 1이 여기 3, 1로 와 있다. 이게 사실은 아주 기계적으로도 여러분이 이것을 프라이머를 듀얼로, 듀얼을 프라이멀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제 non-linear 프로그래밍에서도 프라이멀 프로브럼, 듀얼 프로브럼이 존재한다. 자, 결론은 프라이멀 프로브럼을 푸는 것과 듀얼 프로브럼을 푸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되고, 늘 하나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라는 게 맥시마이제이션 아니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인데, 하나의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또다시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사실은 저 앞에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주제에서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아날리티컬하게 푸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서 이게 점진적으로 진화적으로 최적화를 문제를 푸는 것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뭐 제네틱 알고리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공부한 것 중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 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예를 들어서 수학식이 하나 있다. 세타 1, 세타 2로 구성된 J라는 수학식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 이제 굵게 적어 놓은 세타는 일종의 하나의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세타 1, 세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타 제가 굵게 적은 것은 세타 1, 세타 2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축이 요쪽 축이 세타 1이라고 해놨으니까 요쪽 축이 이제 세타 1이고요. 자, 요쪽 화살표인가 요 축이 이제 보기 좀 불편하시면 요렇게 해서 요쪽 축이 이제 세타 2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수학식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곡면인데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옵티미제이션은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 constrained optimization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는 문제는 먼저 우리가 constraint가 없는 문제부터 한번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라는 문제다. 여기는 제약 조건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unconstrained process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푸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냥 세타 1, 세타 2에 대해서 각각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constraint가 없으면요. 그냥 솔루션은 0,0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constraint가 있으면 어쩌냐. 즉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면서 저것을 미니마이즈 하라. 자, 이런 게 constraint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만약에 constraint가 없으면 이 곡선에 미니마이즈 되는 곳은 이 점입니다. 0,0 여기인데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붙었다. 이것은 이제 요 식은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요 직선을 밑에 그어 놓은 게 이렇게 파란색 선입니다. 즉 이 선상에 있으면서 자, 세타 1, 세타 2는 이 선상에 있으면서 저 J라고 하는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좀 위로 이렇게 투영시켜 보면 뭐 대충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아지는 곳이 어디냐? 뭐 이걸 좀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이고요. 자, 먼저 이것도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자, 첫 번째, 이 constraint가 있는데 이퀄리티로 제약이 가해진 자, 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는 이런 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문제. J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어떤 수학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 equal to 0이네요. 자, equality로 형성되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그래서 과거의 수학자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을 개발했어요. 자, 여기 지금 i가 1에서 n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 등식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라그랑지 펑션이라고 먼저 불리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라그랑지 펑션은 이 밑에 있는 오른쪽에는 0만 놔두고 다 왼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앞에 있는 f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그것을 여기 모든 i 개의 constraint가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해서요. 목적 함수 j에서 빼줍니다. 자, 이 함수 자체가 라그랑지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곱했던 이 람다 sub i 얘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즉 constraint의 좌변에다가 left side에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constraint를 다 더해서 빼주면 이게 이제 라그랑지 펑션이라는 거죠. 자, 이걸 왜 빼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라그랑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니까 이제 constraint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오리지널한 변수 세타 1, 세타 2, 즉 세타 i에 대해서 다 이 라그랑지 펑션을 미분을 해서 0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지금 이제 i는 1에서 n까지니까 n개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는데 그것에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해서 0을 만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first order derivative condition 혹은 뭐 first derivative condition 이렇게도 부릅니다. 1차 미분에서 0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stationary condition이라고도 부르죠. 즉 stationary란 말은 정체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느 하나의 변수로 미분해서 0 됐다는 얘기는 이 어느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이 목적 함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울기가 0이니까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stationary condition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first order derivative condition을 만족하는 세타 i 그리고 감마 뭐 i 자, 이걸 다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게 좀 약간 i 같은 i여서 헷갈리면 자, 이거는 i 자, 이걸 제가 조금 노테이션 바꿔도 좋겠네요. 자, 이걸 j라고 하고 이걸 j라고 하고 j는 1에서 k까지. 오리지널한 변수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 constraint의 개수가 i라고 치면 i는 1에서부터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걸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하면 이제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세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objective function이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nonlinear 함수네요. 그 다음에 constraint는 equation이 붙어 있으니까 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오른쪽을 0을 만들고 이 다 보내줘야 되니까 이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요 수학식에다가 람다를 하나 곱해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곱하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오리지널한 식에다가 빼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라그랑지 라그랑지 펑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미분을 몇 번 해야 되냐면 오리지널한 변수가 세타 1, 세타 2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하나 있으니까 요 세 개를 이제 각각을 미분을 해서 0을 만듭니다.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 0이라고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뭐 한마디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에서 세타 1과 람다 1에 대한 값이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세타 2와 람다 1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세타 1, 세타 2에다가 전부 다 람다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람다 하나만 가지고 식이 성립되니까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이 람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네, 이제 그 람다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람다를 다시 위에 넣으면 이제 세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약간 동그랗게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요. 여기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답이다. 자, 그렇게 지금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여러분은 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 프로그램. 자, 우리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공부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이 Inequality Constraint 프로그램을 우리가 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어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constraint가 부등식이에요.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들어있다. 자, 이건 아까 등식이 아니어서 아까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등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이 라그랑지 펑션을 만드는 건 똑같고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풀이 방법이 다른데 그 풀이 방법의 핵심은 우리가 KKT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크러쉬 쿤터커 컨디션이에요. 더 짧게는 그냥 쿤터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원래 쿤이라는 사람과 터크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는데 한참 이후에 이제 카루시라는 사람이 뭔가 좀 이론을 더 보태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KKT 컨디션이라 부릅니다. KKT 컨디션은 결국 뭐냐? 여기에 이 솔루션을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만족할 것이다. 다시 이 애초에 이 옵티멀한 솔루션이 세타 스타라고 할까요? 뭐 세타 스타가 있다면 이 세타 스타는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KKT 컨디션을 일단 necessary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necessary 컨디션,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죠. necessary condition. 자, necessary condition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이 박스가 A라는 박스고요. 자, 여기 안에 B라는 박스가 있다 쳐봅시다. 자, 여기서 그러면 A에 속한 박스는 무조건 B에 속하나요? 아니죠. 예. 하지만 B에 속한 박스는 B란 박스에 속하면 무조건 A란 박스에 속하나요?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B이면 A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이면 B라고는 하지 않지만 B이면 A이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 B를 sufficient condition, 그 다음에 A를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즉 A가 necessary condition이니까 큰 박스예요. 자, 그 말은 B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무조건 A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B가 확실하면 무조건 A는 만족한다. 자, 잘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방금 오른쪽에 쿤터커 컨디션이 저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커다란 박스가 지금 KKT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네모 박스가 예를 들어 세타 햇이라고, 세타 스타라고 합시다. 옵티멀 솔루션이에요. 자, 이 얘기는 KKT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타 햇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세타 햇이라면 무조건 KKT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원형의 KKT 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KKT 컨디션은 일종의 necessary 컨디션이다 해놓고 그 종류를 보니까 크게 보면 4개인데요. 첫 번째, first order derivative condition, 즉 아까 봤던 secondary condition인데 이 라그랑지 펑션을 세타로 미분해서 0돼야 돼요. 일단. 오케이? 두 번째, primal feasibility condition이라는 거예요. primal feasibility condition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까 primal problem의 constraint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dual feasibility condition은 feasibility가 이제 가능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dual feasibility는 우리가 여기 곱한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라는 건데요. 이 컨디션은 람다 곱하기 f of x, 즉 여기 지금 곱해놓은 요거 말입니다. 요게 0이 되어야 한다. 모든 i에 대해서. 자, 요게 이제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가 여기 지금 dual feasibility condition이고요. 요 얘기가
여기 primal feasibility고요. 그 다음에 이 라그랑지 펑션을 오리지널한 세타로 미분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컨디션인데, 이 네 가지를, 이 옵티멀 솔루션은 무조건 이 네 가지를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KKT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해서 옵티멀 솔루션이다라고 말하는 수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왜냐하면 네서서리 컨디션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KKT 컨디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자, KKT approach generalized the method of Lagrange multiplier. 자,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좀 더 일반화 시켰답니다. Which allows only equality constraint.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요, 오로지 only equality constraint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원래. 근데 이걸 좀 더 inequality constraint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꾼 게 바로 이 KKT 컨디션이다. 자, 그 다음에 the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 is rewritten as a Lagrange function whose optimal point is a saddle point. 여기 또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이 constraint optimization, constraint minimization problem은 제가 사실은 maximization 써도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minimization 쓴 이유는 그냥 다른 것과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썼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면 constraint minimization problem은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였어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본 문제가. 자, 그것은 라그랑지 펑션으로 쓰여진다. 그리고 그 라그랑지 펑션에서 옵티멀 포인트라는 것이 새들 포인트다. 새들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오리지널한, 지금 제가 그냥 세타가 하나인 경우, 우리는 아까 세타 1, 세타 2 둘 다 봤는데 세타가 하나인 경우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표현합시다. 세타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즉 듀얼 프로블럼의 베리어블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베리어블, 프라이멀 베리어블. 자, 요거는 듀얼 베리어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베리어블이 이제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새들 포인트라는 것은 이거예요. 말 안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안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말 위에 탈 때 우리가 이런 거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글로벌 미니멈 오버 도메인 오브 초이스 베리어블 세타. 세타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미니멈인 곳이에요. 미니멈. 세타의 관점에서. 자, 이쪽에서 이게 쳐다보면 미니멈의 관점이죠. 근데 사실 이 미니멈이 다 이제 요 선이 다 미니멈입니다. 여기가. 그죠? 자, 그렇구나. 여기서는 미니멈이구나. 근데 반면에 글로벌 맥시멈 오버 더 멀티플라이어 람다, 이 람다의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한번 딱 수평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면, 요쪽에서 보면 제가 지금 점선 그어 놓은 것처럼 맥시멈이죠. 예. 그러니까 요런 지점에서 옵티멀 솔루션이 만들어진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세타의 관점에서 보면 미니멈, 람다의 관점에서 보면 맥시멈. 어떤 문제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오리지널하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오리지널한 초이스 베리어블에서 미니멈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죠. 제가 이걸 거꾸로 써가지고 오리지널한 문제 자체가 constraint maximization 문제면 세타의 관점에서 글로벌 맥시멈이고요. 람다의 관점에서 글로벌 미니멈. 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KKT 컨디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저는 아까 여기 이니퀄리티 하나만 있는 걸 했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적으면 이니퀄리티도 있고 이퀄리티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컨스트레인트에.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세타는 리니어 펑션이건 난리니어 펑션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 이 KKT 컨디션이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tationarity, 즉 first derivative condition을 말하는 거죠. 이것과 그 다음에 complementary slackness, primal feasible, dual feasible condition. 자, 그런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면 optimal solution은 네 가지를 만족할 것이다. 자, 일단 그까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두 가지가 있다.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프로블럼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는 KKT 컨디션을 우리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